아빠, 또 거기 다녀오셨어요? 딸아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동네 마트 앞 쓰레기통에 버려진 카지노 광고지를 우연히 본 그 순간부터였지요. 제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처음엔 그냥 구경이었어요. 휘황찬 불빛과 사람들 웃음소리에 잠시 위안받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집 담보까지 잡히고 나서야 깨달았지요. 그곳은 위안이 아니라 절망의 입구였다는 걸. 나는 왜 그날 그 문을 열었을까요? 왜 멈추지 못했을까요? 낯선 땅에서 피어난 눈물과 희망의 이야기. 이민스토리는 한인 이민자들의 감동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집에서 30분 거리의 카지노로 차를 몰았어요. 주차장에 도착하니 이미 밤 9시였지요. 입구에 휘황찬란한 불빛이 마치 절 환영하는 듯했어요.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지요. 들어가자마자 익숙한 소리들이 귀를 감쌌어요. 딩딩하는 슬롯머신 소리, 사람들이 외치는 환호성, 손에 들린 200불짜리 현금이 불안하게 느껴졌지만 그때만큼은 용기가 됐어요. 나는 블랙잭 테이블로 향했어요. 딜러가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따뜻하게 느껴졌지요. 첫 판에 50불을 걸었고 뜻밖에도 바로 이겼어요. 옆자리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고 나도 덩달아 웃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지요. 오늘은 느낌이 좋다는 착각이 들었어요. 계속해서 이기다 보니 잔고는 400불이 넘었고 나는 더 욕심이 생겼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패배가 시작되었지요. 한 판, 또 한 판 계속 졌어요. 20분 만에 원금은커녕 이익까지 다 사라졌어요. 손에 남은 건 겨우 50불 뿐이었어요. 멍하니 앉아 있다가 다시 슬롯 머신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곳은 늘 마지막 희망 같았거든요. 25불을 넣고 레버를 당겼어요. 화면이 돌아가는 동안 온몸이 떨렸어요. 7회, 7회, 체리. 아쉽게 한 칸이 어긋났지요. 숨을 들이마시며 다시 레버를 잡았어요. 몇 번을 반복하다 보니 결국 손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지갑은 텅 비었고 마음도 비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모두 자기만의 게임에 빠져 있었어요. 외로움 속에서 즐거움을 흉내내는 사람들, 딜러도, 딸깍이는 칩 소리도 그날따라 낯설게 느껴졌어요. 난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제야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잠시 의자에 주저앉았지요. 밖으로 나가는 길, 저를 비추는 유리벽에 제 모습이 비쳤어요. 텅 빈 눈과 주름진 얼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카지노에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달빛이 이상하게 차가웠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속이 텅 빈 통처럼 울렸어요. 결국 아내가 알게 되었지요. 카드 내역서에서 카지노란 글자를 보고 말았어요. 그날 밤, 아내는 소리도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식탁 앞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죠. 우리가 뭘 위해 여기까지 왔는지 당신 기억해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지요. 그 후 며칠간 말을 섞지 않았어요. 집안엔 냉기만 돌았지요. 밥상 위에 반찬은 그대로였고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아내는 밤마다 거실에서 혼자 울었고 나는 그런 아내를 보며 자책했지요. 이걸 끝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너무 늦은 걸까 두려웠지요. 나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한 번만 진심으로 다시 해볼게. 나 정말 바뀌고 싶어. 아내는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가장 무서웠어요. 말 없는 실망이니까요. 며칠 후 아내는 종이 한 장을 제게 내밀었어요. 상담센터 주소였어요. 이건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아내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그 주소를 검색했고 예약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그게 제 첫걸음이었어요. 아내는 그날부터 매일 일기장에 날짜를 적었어요. 내가 변하는 걸 믿고 싶어서였겠지요. 우리는 매주 금요일마다 같이 차를 타고 센터에 갔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시간이 회복의 증거였어요. 조금씩, 정말 조금씩 아내는 다시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언젠가 웃음도 한번 터졌어요. 그 한 번의 웃음에 저는 밤새 울었어요. 파트타임으로 하던 식당 일이 있었어요. 그날따라 정신이 흐트러져 실수를 했지요. 같이 일하던 박 사장이 말했어요. 형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어디 아프세요? 그 순간 울컥했어요.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들여다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나는 조심스럽게 도박 이야기를 꺼냈어요. 말하면서 손이 떨리더군요. 박 사장은 조용히 제 등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형님만 그런 거 아니에요. 도와드릴게요. 같이 가요. 그 후, 그는 제게 한인 중독자 모임 정보를 주었고, 첫날엔 같이 차를 타고 가주었어요. 그 작은 배려가 제겐 큰 구원이었어요. 누군가 있다는 사실, 그게 버팀목이었지요. 박 사장은 제게 조건 없이 격려와 응원을 주었어요. 돈 얘기도, 평가도 없었어요. 식사 시간에는 일부러 제 옆에 앉아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눠줬어요. 어느 날, 박 사장이 말했어요. 형님, 사람은 다 흔들려요. 중요한 건 돌아오는 거죠.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어요. 눈물이 또르르 흘렀지요. 그와 일하는 시간이 기다려졌고, 작은 대화 속에서도 저는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그는 제게 묵묵한 친구였고, 말없이 건네는 커피 한 잔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였어요. 그 작은 관심들이 제 삶을 다시 돌려놓았던 것 같아요. 아내가 제 손을 잡고 교회에 같이 가자고 했어요. 처음엔 내키지 않았지요. 예배가 끝난 후 목사님이 조용히 다가오셔서 차 한잔하자 하셨어요. 커피를 마시며 목사님께 털어놓았지요. 도박, 거짓말, 죄책감까지. 목사님은 제 이야기를 조용히 다 듣고 나서 그러셨어요. 형제님, 용서는 회개 후에 옵니다. 회피가 아니라. 그 말이 마음 깊숙이 박혔어요. 난 지금까지 회피만 해왔던 거지요. 그날 이후 매주 한 번씩 목사님과 상담을 하며 나를 마주보는 연습을 했어요. 낯설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때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그 눈물이 내 치유의 시작이었어요. 목사님은 종종 말씀하셨어요. 형제님, 사람은 실수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숨기는 습관으로 무너집니다. 그 말이 저를 일으켰어요. 처음엔 너무 창피해서 내 이야기를 하기 싫었지만 자꾸 하다 보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주일이 기다려졌어요. 위로받고 다정한 인사를 나누고 따뜻한 찬양을 듣는 그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목사님이 제게 중독자 자조 모임을 추천해 주셨고 거기서도 처음엔 망설였지만 참석하게 되었어요. 비슷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과의 만남은 제게 또 다른 힘이 되었지요. 누군가는 자식에게 쫓겨났고 누군가는 이혼당했고 누군가는 아직도 싸우고 있었어요. 그들과 나눈 고백과 눈물이 서로를 살렸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란 사실에 위로받았고요. 그 이후로 저는 매일 성경 말씀 한 줄을 노트에 적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비록 더디더라도 저는 그 길을 걷고 있었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오랜만에 사촌 형이 집에 찾아왔어요. 아내가 연락을 한 모양이었지요. 처음엔 민망했어요. 우리 둘 사이엔 5년 넘게 연락이 끊겨 있었거든요. 사촌 형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너 도박 얘기 진짜야?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고개만 숙이고 있었지요. 형은 한참을 기다리다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 그러다 집안 망쳤다. 너 그러지 마라.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형의 아버지, 내 삼촌도 같은 길을 갔었지요. 그땐 이해 못했는데 이제는 뼈저리게 알겠더라고요. 형은 담배 한 대를 피우며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다행이다. 넌 아직 가족이 곁에 있잖아. 그 말이 너무 아프면서도 고마웠어요. 우리는 그날 밤 오래된 술병을 꺼내 앉아 오랜만에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형은 자기 이야기도 털어놓았어요. 이혼 위기까지 갔었다고요. 그 후 우리는 자주 통화하며 서로를 응원하기로 했어요. 형은 가끔 제가 흔들릴 때 전화해요. 야,
거기 가지 마라. 영화 보러 가자. 그 전화 한 통에 정신이 번쩍 들 때가 많았어요. 형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친척이라는 울타리가 때론 가족보다 더 깊은 위로가 되기도 하더군요. 이제는 제가 형에게도 손을 내밀 수 있어요. 형, 나도 도와줄게. 같이 버티자.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 둘 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그날은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밤새 불안해서 잠도 못 잤고 가슴이 답답했지요. 결국 새벽에 응급실에 갔어요. 혈압이 너무 높다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위험합니다. 심근경색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제 인생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직 딸의 결혼식도 못 봤고 손주 얼굴도 못 봤는데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었냐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눈물만 줄줄 흐르더군요. 다음 날 아내가 병실에 왔어요. 말없이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 손의 따뜻함이 제 삶에 다시 숨을 불어넣었어요. 그 후 병원에서 퇴원하며 다짐했어요. 다시는 그곳으로 가지 않겠다고. 그리고 심리 상담을 정기적으로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버거웠지만 점점 제 마음속 그림자가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지요. 몸은 아팠지만 그 시간이 오히려 제 인생을 바꾸는 터닝포인트가 되었어요. 지금도 매년 그 병원을 지나칠 때면 마음속으로 한마디 해요. 고맙다. 그날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순간이 저를 바꿔놨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새삼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하루에 한 번 혈압을 체크하면서 오늘 하루를 더 소중히 살자고 다짐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삶은 기적 같고 가족은 그 기적의 증거예요. 어느 날 딸이 쓴 편지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아빠, 우리 가족이 아빠를 사랑하는 거 알죠? 그 사랑 잊지 말아요.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무너졌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요. 나는 딸의 방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요. 문을 두드리지 못한 채 돌아섰지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날 밤 나는 차 열쇠를 창밖으로 던졌어요. 또 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다음 날 아침 딸은 제게 미소를 보였어요. 아빠, 우리 같이 산책 갈래요? 그게 제 인생의 두 번째 시작이었지요. 산책길에서 딸은 말했어요. 아빠, 이제는 거짓말 하지 말아요. 그냥 솔직하게 말해줘요. 그 말이 제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처음으로 제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도박을 하게 된 이유, 외로움, 상실감, 무력함까지 모두요. 딸은 조용히 들었어요.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요. 그 후로 우리는 매주 산책을 했고 서로에게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딸은 제게 아빠는 약한 게 아니라 너무 오래 혼자였던 거예요 라고 썼어요. 그 문장이 제 심장을 덮었어요. 처음으로 이해받는 기분이었지요. 이제는 딸과 함께 도서관도 가고 카페도 가요. 그 시간이 소중해요. 딸이 말했어요. 아빠, 예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지금 아빠가 좋아요. 그 말을 들은 날 밤, 나는 꿈에서도 울었어요. 딸이 제게 희망이 되어 주었고, 저는 다시 아버지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재활센터에 다닌 지 6개월이 넘었어요. 유혹은 아직 있어요. 하지만 이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가족과 저녁을 함께하는 시간이 늘었어요. 어색하지만 웃음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딸은 제게 아빠, 이젠 진짜 같아. 우리 아빠 돌아온 것 같아 라고 말해줬어요. 그 말에 하루하루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해요. 아내도 다시 미소를 지어요. 옛날처럼 자주 다투진 않아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이젠 카지노 광고지를 봐도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요. 아무 감정 없이요. 그 대신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즐겨요.
내가 찾던 따뜻함은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조금씩 나를 되찾아가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가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그 감정, 정말 오랜만이었지요. 아들과 같이 아침 식탁에 앉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딸이 건네는 커피 한 잔에도 마음이 따뜻해졌고요. 가끔씩 유혹이 찾아와요.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붙잡을 수 있게 되었어요. 내가 아팠다는 걸, 그걸 받아들이면서부터 조금씩 편해졌어요. 나는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시 살고 싶어요. 후회 없는 하루를. 이젠 내 과거를 숨기지 않아요. 그 상처까지도 나라는 사람의 일부니까요. 매일 저녁 거실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해요. 그리고 속삭여요. 오늘도 잘 버텼다. 잘했어. 혹시 여러분도 나처럼 마음의 구멍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고 있진 않나요? 그게 무엇이든 결국엔 사랑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도박이든 술이든 외로움을 가리는 가짜 위로일 뿐이었어요. 진짜 위로는 내 옆에 조용히 앉아주는 가족이었어요. 나는 너무 늦게 알았지만 여러분은 늦지 않았으면 해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 누군가의 한마디가 여러분을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지키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나도 그랬으니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지금, 그게 바로 시작이에요.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작은 약속 하나만이라도 해보세요. 오늘은 창밖의 하늘을 본다든지, 가족에게 문자 한 줄을 보낸다든지, 그 작은 실천이 쌓이면 여러분은 분명 달라져 있을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우리 인생이란 게 원래 실수의 연속이니까요. 하지만 멈추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희망 속에 있어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단지 스스로 그걸 잊고 있었을 뿐이에요. 나는 이제 그 사실을 매일 되새기며 살아요. 나는 나를 사랑할 자격이 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말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그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민자들의 감동 사연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